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날이 차가워지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우리 어머님들 뼈가 쑤신다 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뼈가 아니라 사실은 뼈와 뼈 사이 관절을 말하는 건데요. 이 관절 건강 평소에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소홀히 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관절 건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인공관절센터 김영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른들이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 관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관절은 정확히 어떤 기관인가요? 뼈와 뼈 사이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관절이죠. 관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도 구부릴 수도 있고 무릎도 구부릴 수도 있고 또 엉덩이 관절을 다리를 벌리기도 하고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접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절이고 동시에 쿠션 역할을 해서 뼈에 가는 충격을 막아주는 것이 관절의 역할이에요. 네. 우리 흔히 어머님들 관절을 두고 일기예보다, 내 몸의 일기예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릎이 아픈 게 내일 비가 오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날씨와 관절 실제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제 흐릴 경우는 이제 저기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관절의 압과 대기압이 평행을 유지를 하다가 저기압이 되게 되면은 관절압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져서 팽창을 하면서 관절 내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아프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 관절, 그런데 연령별로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20, 30대 남녀의 관절 건강 위협 요소 중에서 남성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인데요. 우리 보통 운동하는 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절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제 모든 운동이 관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격렬한 운동, 특히 이제 테니스도 상당히 격렬하죠. 그다음에 농구라든가 축구라든가 럭비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다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젊은 나이에 이제 운동하다 다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위험하죠. 무조건 스포츠 활동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격한이란 표현을 넣어주는 게 그게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격한 스포츠 활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20, 30대 남성, 요즘은 40, 50대 남성분들도 운동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인데 죄를 짓는 기분이에요. 구두를 신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하이를 신을 때는 뒤꿈치가 올라감으로 해서 발 앞쪽으로 체중이 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발을 날씬한 신발을 신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발이 이렇게 기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뒤꿈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관절이라든가 허리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주죠. 자, 그러면 40대 건강 위험 요소 살펴볼까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 증가가 관절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우리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확실히 관절에 가는 힘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그 동양 문화에서 이제 쭈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데 한 번 쭈그릴 때마다 무릎에 가는 힘이 자기 몸무게의 8배가 가요. 그러니까 1kg이 살이 찌면 8배가 증가하는 8kg이. 그래서 확실히 이 고도 비만인 경우는 확실하게 그 관절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무릎 관절에 있어서는 여자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남자에 비해서. 아마도 그게 앉아서 그 밭을 맨다든가 또 걸레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엄청난 힘이 허리에도 마찬가지예요. 허리하고 무릎에 가는 힘이 특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안일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 40대보다는 20, 30대일 때 집안일을 더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40대의 위험 요소인 건가요? 20대에 30대에서는 이제 물렁뼈가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잘 안 나타나죠.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20대부터 쭉 일을 했던 것이 40대, 50대가 되면서 젊은 시절에 그 쌓였던 충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50대 이후에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살펴봅니다.
관절 노화가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성의 경우 폐경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근데 사실 관절하고 폐경은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폐경 이후에 뼈가 많이 약해져요.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절염보다는 뼈가 부러지는 것, 조금만 넘어져도 낙상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 게 특징이고,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골밀도를 많이 증가시키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여자분들. 자, 연령별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관절에 생길 수 있는 대표 질환 2가지 살펴봅니다. 이 2가지 질환이 알력톡톡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각각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부터 살펴보시죠. 저는 관절 노화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신체 부위는 무릎입니다. 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는데 움직이지 않고 쉬면 낫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의 몸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아이고 무릎아 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질환일까요? 자, 선생님 첫 번째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요. 관절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이 질환 어떤 질환인가요? 아주 전형적인 퇴행성 또는 골성관절염. 퇴행성 또는 골성관절염은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절이 늙어가는 것.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프질 않아요. 또 움직일 때 아프고, 물이 차고, 붓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두둑 소리가 나기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움직일 때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볼 때도 뭐 이게 큰일이겠어? 혹은 꾀병 아니야?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한데 방치하면 좀 심각해지는 거네요. 나는 결국은 이제 관절이 물렁뼈가 없어지고 뼈가 이제 많이 닳아져서 없어지죠. 그럼 다리에 이제 기형이 오면서 결국은 못 고치게 돼요. 그러나 특별하게 이제 물렁뼈가 닳아지는 거를 막는 약이라든가 재생을 할 수 있는 약은 아직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줄기세포니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법은 없지만 그래도 통증을 완화시킬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요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초기에는 물리치료, 예를 들면은 열을 가한다든가 자극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든가, 정 아플 때는 우리가 진통 소염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은 내시경 수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멍을 뚫어서 속에 들여다보면서 찌꺼기를 말하자면 제거해 주는 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완치되는 방법은 아니고 결국은 시간을 벌어서 아픈 거를 좀 감해주는 거, 그런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완치법이 없는 만큼 미리미리 좀 무릎 근육을 강화시켜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환의 자기소개 들어보시죠. 제가 왜 생기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체 부위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목 같은 작은 관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정 부위가 유독 뻣뻣하고 아프다면 혹시 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 보세요. 자, 저는 어떤 질환일까요? 네, 작은 관절에 주로 생기고 아침에 통증이 있는 이 질환,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한마디로 이게 루마티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네. 루마티성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요. 처음에 작은 관절부터 시작해요.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이게 아침에 30분 이상 이제 뻣뻣하고 이제 처음에 구부리려고 그러면 잘 안 구부러지고 그게 이제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가는 거. 이 루마티성 관절은 전신에 오는 질환이에요. 목뼈라든가 턱관절이라든가 이래서 입이 잘 안 벌려지기도 하고 목이 앞으로 숙여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허리관절, 무릎관절 이게 다 오는 게 전신에 오는 게 루마티성 관절염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게 기형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손가락이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물렁뼈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가는 거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도 루마티스 관절염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환인 만큼 관절이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병원을 꼭 찾으셔서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루마티스 관절염인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물 치료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치료가 되고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미리 병원에 찾으셔서 검사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두 가지 질환 모두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면 스스로 노력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면 당연히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텐데요. 이 두 질환을 모두 아우르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바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선생님,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약물 치료라든가 어느 방법이든지 이 치료가 안 된 경우 또 뼈가 완전히 닳아지고 폐에서 없어진 경우 기형이 심한 경우 이럴 때 하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이고 인공관절 수술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 생각은 뼈를 잘라내고 로봇 끼우는 것처럼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관절 성형술, 관절면을 씌워주는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관절의 모형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위에 이 부분이 허벅지뼈, 밑에 있는 분이 다리뼈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매끈한 물렁뼈가 덮여 있는 게 정상적인 무릎 관절이에요. 물렁뼈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환자가 아프고 물이 차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물리치료라든가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물렁뼈가 다 벗겨져서 없어지고 뼈가 다 노출이 되는 거를 말기에 온 관절염. 관절면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얇은 특수 금속으로 만든 쇠 껍질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벅지 뼈 부분. 다리뼈 위에 이렇게 씌우고 쇠하고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얀 인공 물렁뼈가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움직이는 게 무릎 관절의 인공관절, 또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한 예로 들면은 이분은 71세 여자 환자예요. 지금 보시면 양쪽 무릎이 완전히 이게 지금 까만 공간이 물렁뼈 자리거든요. 근데 물렁뼈가 다 양쪽이다 무릎이 없어져서 다 닳아서 거의 네. 뼈가 맞닿아 있네요. 그렇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한 게 양쪽을 내가 인공관절 수술 한꺼번에 했어요, 이 환자는. 네. 그래서 1시간, 수술 시간류는 2시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씌우는 수술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관절면을 이렇게 오른쪽
이 위에 부분, 여기 이제 위에 부분을 치우고 밑에 관절 이 뼛속에 이렇게 대나무처럼 비어 있어요. 네. 짧은 거를 지금 수술을 해서 지금 현재 잘 걷고 있는 환자예요.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어느 정도 지나야 회복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그 바로 이튿날은 환자가 조금 편안하게 마취해서도 좀 회복이 되고 또 아픈 것도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좀 쉬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틀째부터 화장실 가는 거,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정상적인 활동, 사람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3개월 정도면 되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 얻은 관절인 만큼 이번에는 좀 소중히 아껴 쓰시는 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 관절 가능하면 인공관절 쓰기 전에 내 관절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이 좋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한 중노동이라든가 격렬하게 뛴다든가 높은 산 등산 댕기고 하는 거는 무릎 관절이나 엉덩이 관절도 안 좋지만 허리 관절에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걸 피하는 게 가장 좋고 운동은 걷는 거라든가 자전거 타는 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가능하시다면 수영도 좋고요. 무리하지 않는 적절한 운동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초기에 잡는 것. 아프시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